운동은 오래 많이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짧고 강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각 운동 스타일의 기본적인 원리와 그리고 각각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입니다. 사실 고강도 트레이닝 대 고볼륨 트레이닝에 대한 논쟁은 트레이닝 분야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이어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 트레이닝 스타일에 대하여 편향되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각 운동의 특징, 장점과 단점, 그리고 실제적인 적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강도 트레이닝과 고볼륨 트레이닝은 다양한 트레이닝 분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근육 사이즈와 스트렝스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트레이닝 방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강도 트레이닝, 흔히 HIIT라고 불리는 트레이닝 방법은 운동 시간을 짧게 가져가고 자주 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운동을 할 때는 고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 트레이닝의 기본 원리는 우리 신체는 오직 현재의 신체 능력을 넘어서기 위하여 도전할 때에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에 기초합니다. 따라서 이 트레이닝 방법에서는 운동 시 반드시 근육의 실패 지점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실패 지점은 첫 번째 세트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세트를 반드시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실패 지점까지 도달하게 하는 높은 강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휴식 시간이 2에서 3일이 권장됩니다. 이 트레이닝 방법은 일반적으로 반복수 8에서 12회 범위에서 실패 지점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만일 반복수 12회에서 실패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다음 세션에서는 중량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다음으로 고볼륨 트레이닝, 흔히 HVT라고 불리는 트레이닝 방법입니다. 이 트레이닝은 한 근육군을 타겟으로 많은 세트 수와 다양한 종목으로 운동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한 근육군을 타겟으로 세트 수와 운동 종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대개 일주일에 걸쳐 근육군별로 나누어 운동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고강도 트레이닝이 일반적으로 실패 지점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에 고볼륨 트레이닝은 실패 지점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도달하더라도 오직 마지막 세트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고강도 트레이닝은 실패 지점에 도달하기 위하여 오직 한 세트만 할 수도 있지만 고볼륨 트레이닝은 한 근육군을 타겟으로 다양한 운동 종목을 수행하며 대개 운동 종목당 3에서 6세트를 합니다. 고볼륨 트레이닝에서 운동 강도는 대개 각 운동 종목별로 측정된 1RM을 근거로 정해지며 각 운동 종목과 프로그램에 사용될 적절한 중량은 %로 표시됩니다. 운동하는 날마다 각각 다른 근육군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운동한 근육군은 충분한 휴식이 가능하지만 운동 빈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이 두 가지 트레이닝 방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강도 트레이닝의 장점입니다. 첫째, 운동 시간이 짧고 자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주일에 2번의 전신 운동만으로 근육 사이즈, 스트렝스, 그리고 파워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큰 장점입니다. 또한 운동을 자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운동을 항상 좋은 컨디션에서 할 수 있게 만들고 번아웃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증가된 휴식 시간은 일반적으로 운동을 할 때마다 스트렝스의 증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강도 트레이닝은 경우에 따라 45분 안에 완료될 만큼 짧게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 근육군당 한 세트 혹은 두세 가지 종목을 하더라도 한 세트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며 따라서 몸 전체를 트레이닝 시키는데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 됩니다. 둘째, 빠르게 스트렝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신체가 최고 수준의 강도로 트레이닝을 요구받으면 우리 신체는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단지 신체는 일주일에 2번씩 자신을 공격하는 이 행위에 대하여 최대한 모든 근육을 동원하여 오직 생존을 위해 저항할 뿐입니다. 이런 생존에 대한 절박성과 트레이닝 사이에 주어지는 긴 휴식은 결과적으로 매번 운동을 할 때마다 스트렝스의 증가를 가능하게 합니다. 월요일에 완벽한 자세로 70kg의 스쿼트를 10회 하였다면 목요일에는 70kg의 스쿼트를 11회나 12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대 유격 훈련을 떠올린다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셋째, 부상에 취약한 관절의 운동 볼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요한 부상은 대부분 요추, 어깨, 무릎에서 발생합니다. 가령 어깨는 가슴과 등 운동에 개입이 되고 데드리프트인 경우에는 심지어 다리 운동에까지 개입이 됩니다.
신체를 분할하여 매일 다른 부위를 훈련하는 프로그램일지라도 여전히 어깨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전근개에 적절한 휴식 시간을 줄 수 없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 시간이 짧고 자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요 부위들이 운동으로 마모되는 것에 적게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 정신적 강인함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에 있어 파이팅 정신은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시간도 안 되어 몸 전체가 실패 지점에 도달할 만큼 고강도의 트레이닝은 생존하기 위한 엄청난 투쟁심을 가져오게 됩니다. 고강도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시하면 신체가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멘탈 측면에서 트레이닝에 적응을 하게 되면 결국 더 높은 수준의 운동을 가능하게 하고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섯째, 진보된 과부하 테크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강도 트레이닝은 실패 지점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실패 지점에 도달하기 이전까지 신체를 극한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운동 테크닉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것은 구조적 테크닉과 기술적 테크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조적 테크닉은 과부하를 창출하도록 트레이닝을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케이블 플라이 한 세트를 먼저 수행하여 실패 지점에 도달한 후 곧바로 플랫 벤치 프레스 한 세트를 수행하여 실패 지점에 도달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플랫 벤치 프레스를 먼저 하게 되면 실패 지점에 도달하는 것은 가슴이 아니라 삼두근과 전면 삼각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슴에 과부하를 주게 되면 각각의 운동만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실패 지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피로 테크닉과 후피로, 드롭 세트, 정지, 슈퍼 세트 등이 모두 구조적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적 테크닉은 무엇일까요? 기술적 테크닉은 근육에 긴장을 주는 시간을 늘리거나 스트렝스 커브를 변경하거나 혹은 일반적인 실패 지점을 넘어서기 위해서 운동 동작 그 자체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제 반복을 들 수 있습니다.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완벽한 자세로 2에서 3회 더 많은 반복을 하여 실패 지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또한 네거티브 동작에서 중량을 증가시키는 방법, 포지티브 동작에서는 두 손이나 두 발을 사용하였다가 네거티브 동작에서는 한 손이나 한 발만 사용하는 방법, 스트렝스 커브의 밸런스를 조정하기 위해 체인을 사용하는 것 등이 모두 기술적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강도 트레이닝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심리적인 번아웃 현상입니다. 고강도 트레이닝은 말 그대로 강렬합니다. 트레이닝의 높은 강도와 그에 따른 빠른 성장은 짜릿하고 도전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또한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자들이 어려운 프로그램을 마다하지 않고 도전적이지만 몇 달 동안 높은 강도의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트레이닝에 대하여 공포, 분노, 고통 같은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근육 성장에 대한 유효성입니다. 고강도 트레이닝이 근육 사이즈를 증가시키는 것은 맞지만 그보다는 미토콘드리아의 밀도를 증가시키는 데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근육에서 에너지와 파워를 생성하는 일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고강도 트레이닝이 근비대를 만드는 것은 맞지만 아마도 고볼륨 트레이닝만큼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운동 두통입니다. 고강도 트레이닝을 계속하게 되면 운동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동 두통은 머리에 있는 혈관의 강제적인 팽창의 결과인데 두뇌를 감싸고 있는 뇌막의 압력이 증가하여 극심한 두통을 유발하고 몇 달간 몽롱한 상태가 지속되기도 합니다. 탈수, 호흡 부족, 목의 위치, 과도한 부하, 높은 심장 박동 등이 모두 운동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고강도 트레이닝은 이러한 요인들이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운동 두통은 회복을 위하여 몇 달간 운동을 쉬어야 하기 때문에 운동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초급자들은 머슬 메모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고강도 트레이닝은 실패 지점에 도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매우 낮은 운동 볼륨을 사용합니다. 가령 한 세트의 스쿼트만으로도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이것은 초급자들이 올바른 자세와 테크닉을 배우는 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머신 운동 위주가 됩니다. 프리웨이트로 진행하는 복합 관절 운동은 신체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더 많은 운동 단위를 개입시켜 스트렝스와 근육 증가에 모두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강도 트레이닝은 특정 근육이 정확하게 실패 지점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프리웨이트 복합관절 운동은 대부분의 고강도 트레이닝의 최고의 선택이 아닙니다. 가령 대퇴사 두근이 실패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타겟 근육이라면 데드리프트가 아닌 레그 프레스가 가장 적절한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트렝스와 근육 성장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레그 프레스는 데드리프트와 비교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고볼륨 트레이닝의 장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오랜 시간을 거친 수많은 결과가 있습니다. 고볼륨 트레이닝은 고강도 트레이닝보다 더 오랫동안 사용된 트레이닝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트레이닝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더 많이 존재합니다. 오랫동안 스포츠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커지는가, 어떻게 하면 더 강해지는가에 대하여 답을 얻기 위하여 보디빌더와 역도 선수를 지켜봐 왔습니다. 결국 이들은 많은 운동 볼륨이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했으며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많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왔습니다. 둘째, 다양한 운동 목적에 다양한 장비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볼륨 트레이닝은 모든 운동 종목의 모든 트레이닝 기법을 사용하여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동 목적에 따라 낮은 반복수를 적용하거나 높은 반복수를 적용하여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덤벨, 바벨, 캐틀벨, 로프, 밴드, 머신 등 다양한 기구와 장비를 무한정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약한 근육 부위의 부담을 줄여서 운동을 더 지속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약하고 작은 근육이 운동 동작을 할 때 바로 가장 약한 연결 부위입니다. 데드리프트를 예로 들자면 전완근이 가장 약한 연결 부위이기 때문에 주동근인 다리와 등 근육보다 먼저 지쳐버리게 됩니다. 물론 고볼륨 트레이닝에서도 전완근이 먼저 지쳐버린다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최소한 고볼륨 트레이닝은 고강도 트레이닝보다 목표 근육을 더 오랫동안 자극할 수 있습니다. 넷째, 머슬 메모리 개발에 유리합니다. 어떤 일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일을 반복해서 더 많이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경과 근육의 접합부, 즉 시냅스를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만듭니다. 신체가 시냅스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논란이 있지만 어떤 동작을 더 많이 반복함으로써 시냅스가 이를 기억하여 더 빨리, 더 부드럽게, 더 에너지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섯째, 실패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볼륨 트레이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총 운동 볼륨입니다. 한 종목에 3세트 이상을 수행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실패 지점에 도달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 지점에 도달하도록 운동하는 것은 추가적인 휴식이나 중량의 감소를 필요로 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총 운동 볼륨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고볼륨 트레이닝의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많은 운동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오버 트레이닝을 피하면서 지속적인 근육 성장을 위해서는 일주일에 2번 전신의 웨이트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볼륨 트레이닝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일주일에 2번씩 매번 2시간 이상의 운동을 하거나 혹은 전신 근육을 분할하여 각각 다른 날의 목표 근육을 운동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떻게 분할을 하더라도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많은 운동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관절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부상 리스크가 증가합니다. 고볼륨 트레이닝 방식에서 전신을 일주일에 2번 운동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분할 운동을 선택한다면 어깨와 요추와 같은 중요 부위를 일주일에 4번에서 6번까지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가령 푸시풀 분할 루틴에서 가슴 운동을 20세트하고 등 운동을 20세트 하게 되면 이틀 동안 어깨는 휴식 없이 40세트의 부하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회전근개의 과도한 사용과 오버 트레이닝으로 이어지고 회복을 방해할 것입니다. 셋째, 운동 프로그램의 느린 진행 속도입니다. 미국 스트렝스 컨디셔닝 협회에 따르면 어떤 중량을 10회 반복수로 3세트를 2세션에 걸쳐서 잘 수행할 수 있을 때 중량을 약 2.5에서 5kg 올려서 운동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러나 가령 한 달이나 운동했는데도 운동 프로그램이 고작 2.5kg을 올리는 것을 권장한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 프로그램에 매우 지루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넷째, 긴 운동 시간에 따른 에너지 방전입니다. 가령 2시간 동안 웨이트를 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쉽게 지치게 됩니다. 또한 웨이트 운동은 폭발적이며 에너지를 급속도로 소모하기 때문에 운동 말미에 크레아틴 수치는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운동 말미에는 운동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다섯째,
복잡한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중량의 증가가 느리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간혹 트레이너들이 운동자들에게 적절한 중량을 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트나 그래프가 전문적인 트레이닝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운동자가 스스로 적절한 중량과 반복수를 찾아내거나 심지어 트레이너조차 운동자에게 적절한 중량과 반복수를 제시하는 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 고강도 트레이닝과 고볼륨 트레이닝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강도 트레이닝과 고볼륨 트레이닝 모두 장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방식을 교차해서 트레이닝을 한다면 이 약점을 보완하면서 장점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방식 모두 운동 목표 달성에 있어서 증명된 방식이기 때문에 모든 선택은 궁극적으로 운동자 개인의 선호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